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학기 첫 수업, 대단원 4단원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단원 4단원은 이제 제목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단원의 명칭부터 우리가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이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혁명과 국민국가 형성, 지금 국민국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국민국가라는 말, 이런 명칭부터 한번 우리가 좀 배워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혁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국주의나 국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이 국민국가라는 말을 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민국가가 형성된다고 했으면, 국민국가 형성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국민국가라는 것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바로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왕을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또 국가의 구성원의 대다수는 농노인데, 농노는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죠. 농노는 바로 영주나 이제 영주의 어떤 통치를 받는 이런 피지배자입니다. 피지배자. 그래서 농노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국민국가 이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국가 이전의 상태에서 옛날에 이제 왕조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었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유럽의 내용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국사에 대해서 배울 때도 뭐 조선, 고려, 신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중심이고 국가에, 그다음에 그 왕의 주변에는 소수의 귀족 계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혈통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물려주고, 국민의 대다수는 그냥 통치를 받는 존재에 불과하죠. 근데 이 유럽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시민 계급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면서입니다. 이 시민 계급이라는 말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에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기억을 잊었을 테니까 다시 잠깐만 되살려 주자면, 우리가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이제 어떤 무역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집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에 종사하게 되는 이제 혈통은 그렇게 고귀하지 않지만, 무역에 종사하면서 어떤 경제력을 갖춘 이런 농노는 아니, 그렇다고 완전 이제 자기 땅을 농사짓고 사는 이런 농노도 아닙니다. 이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을 갖추고, 이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사보면서, 우리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개발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쇄술이 마침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제를 갖춘 이 사람들을 시민계급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과 농노 사이에 등장하는 새로운 계층이죠. 자, 근데 이 시민계급의 불만은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돈도 있고 똑똑하기도 한데, 근데 세상은 여전히 혈통 중심으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과 귀족이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그 혈통 때문에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들은 쟤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 세상의 변화에 훨씬 빠르게 이제 적응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정치적 권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계급이 이런 어떤 귀족 중심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계급이 이제 권력을, 이런 사회를 무너뜨리고 시민 중심의 어떤 시민을 좀 더 확장시키면 국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민이 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정치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국가를 국민국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국민국가라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치력을 행사하고 참정권을 행사하고 우리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해서 그걸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은 다 유럽에서 이 시기에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점차 우리 같은 모습이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근데 자본주의가 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체제죠.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해내고 그 물건을 이제 판매함으로써 이제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식민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식민지를 확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건데 이걸 바로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원, 대단원 4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럽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나머지는 여전히 이제 그 국민국가 이전의 상태,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국가 이전의 상태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국가들에게 이제 유럽의 이제 이 제국주의 배들이 제국주의 그런 제국주의 정책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 이 두 가지 큰 방향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저 유럽 오랑캐들을 무찌르자. 이건 저항이죠, 저항. 우리는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건데, 이 얘네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랑 무역을 하자라고 막 대포 쏘고 막 위협을 하자. 그래서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맞서 싸워보니까 쟤네 유럽 제국주의 세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 쟤네들이 왜 저렇게 강해졌지? 저놈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해진 거지? 쟤네들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보니까 국민국가 건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왕과 귀족들의 소수에게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정치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쟤네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쟤네들만큼 강해져야 된다. 쟤네만큼 강해지려면 쟤네를 따라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민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왕은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왕의 눈에는 걔네들은 그냥 통치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도 지식인들이 이제 나서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요구를 합니다. 신분제를 없애자.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유럽처럼 저렇게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걸 당연히 왕이 허락해 줄 리가 없겠죠. 왕이나 귀족들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왕조를 무너뜨리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단원 사도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유럽이 그런 국민국가의 건설을 통해서 점점 강해져 가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다른 대륙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미국 혁명 배우겠습니다. 미국 혁명, 민주공화국. 우리 공화국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공화국이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공화국, 공화정 이런 말 우리 로마에서부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없는 시스템이죠. 그럼 민주공화국 뭐냐? 민주공화국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 그 다음에 왕이 없는 시스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가 이 시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처음으로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하죠. 왕이 아니라 대통령. 왕이랑 대통령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우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신항로 개척이 되죠. 그 신항로 개척이 되면서 영국에서 청교도, 이 크리스트교 중에 일부를 청교도라 부릅니다. 근데 이 청교도가 굉장히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우리 새로운 그 대륙이 있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종교를 믿으면서 살자라고 해서 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주하는 게 가장 최초로 영국에서 이제 이 북미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이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주해 옵니다. 이주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 물도 다르고 모든 어떤 기반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뭐 물도 끌어오고 막 뭐 그렇다가 막 전염병이 돌아서 다 목숨도 위험해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런 온갖 고생을 통해서 이제 점차 도시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아, 야, 우리 저기 새로운 곳에 가서 그냥 새로운 꿈을 한번 펼쳐보자라는 이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여기 새로운 곳에서 우리 새로운 어떤 경제 기반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주도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영국에서 건너오면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13개 주의 이제 식민지가 영국의 식민지가 건설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어, 이름이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이런 뉴가 붙어 있는 곳들이 있죠. 이 뉴가 여러분 알다시피 세로운입니다. 세로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향이 그리워서 이 뉴욕 주 같은 경우도 우리 고향의 잉글랜드 영국에 있는 요크 지방과 비슷하구나 라고 해서 이 뉴요크 새로운 요크 그 다음에 뉴저지도 역시 저지 이런 곳에서 다 지명을 따오게 됩니다. 뉴햄프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영국에서 지명을 따오게 되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이주민들이 건설한 국가다라는 거. 영국 본토에서는 처음에 이런 별다른 간섭을 안 합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 근데 점차 이제 상황이 변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메리카에서 나는 새로운 물건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게 되니까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서로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뺏으려는 이런 어떤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도 이 식민지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런 이 식민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비용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를 지켜내게 됩니다. 영국에서, 본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본토에서 잠깐만요. 있어 봐봐. 우리가 왜 얘네들을 위해서 이 전쟁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도 돈을 좀 내야겠다. 우리가 너희 지키려고 돈을 내는 건데 좀 돈을 내라. 라고 해서 이제 당시 중국에서 이제 건너오는 이 차가 굉장히 이 귀족들의 이 마치 굉장히 명품 취미처럼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차 마시는 것이 어떤 부의 상징이고,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가면 카페 가서 커피 마시죠? 그런 것처럼 차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널리 퍼진 풍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요리에 필수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차나 설탕 이런 것들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쟁 비용을 얘네들한테 걷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들이 이제 크게 열받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영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웠던 원칙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어떤 원칙들이 있느냐? 이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여러분 알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영국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거둘지를 합의해서 결정했던 그런 문서들입니다.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의회의 동의를 없이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는 여러분 누가 가나요? 그 지역에서 우리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올려보내는 거죠. 근데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영국 본토의 의회에 참석을 한 적도 없고 그 세금 부과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은 야, 말도 안 된다. 이 세금 부과는 응? 우리 대표를 뽑아서 우리 대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이거는 원칙을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시 식민지인들의 구호입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인들이. 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저항에 가장 폭발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car가 아니라 T입니다. T. 마시는 T. 그래서 이 영국 상선에 올라가서 식민지인들이 이 영국 상선에 실려있던 차 상자를 야, 이딴 세금 붙이는 거 안 먹는다면서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되는 이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된 그림인데 여기 보면 다 인디언 어떤 분장을 하고 있죠. 이 인디언 분장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백인들이 자기들이 하면 걸리니까 이거는 인디언들의 소행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런 분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겠습니까? 인디언들이 차를 마시지도 않는데 왜 이걸 차 상자를 바다에 다 던지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국인들은 당연히 이게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아메리카 항구를 봉쇄해 버립니다. 아메리카는 이제 이 유럽에서 갖다 주는 어떤 특산물이라기보다는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생활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항구를 봉쇄하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인들과 영국과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식민지인들끼리 이제 대륙회의, 식민지 회의를 개최해서 대표들을 모아서 아까 13개 주의 대표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무역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영국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무력 충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력 충돌의 식민지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 나중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 행복을 누릴 권리를 포함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에게 부여받았다. 이거를 너희 영국이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한 건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목적을 침해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 본토에게 이 저항을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고, 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독립선언서에 이 반영되어 있는 정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똑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식민지군이 밀리게 되는데,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걸 굉장히 식민지를 많이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냐면 영국이 식민지를 그만큼 상실하게 되면 영국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영국의 힘이 약해지면 다른 경쟁 국가들은 좋아지는 거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 식민지군을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식민지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승인받게 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미국이 탄생하게 되고 대통령이라는 것을 뽑는 새로운 시스템, 조지 워싱턴이라는 소대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혁명이라는 것은 이 세계 최초로 이제 왕이 없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자를 선출하는 이런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거고, 이 소식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대단원, 중단원을 좀 설명해 주느라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사실 실제 미국 혁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깁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오고 시험 우리 50점 이상이면 도장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해오고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 빈칸 뚫는 거 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 빈칸 보면서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